집에 물건이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는 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착각의 위력은 정말 강력해서 언젠가 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필요와 불필요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다. 버리고 나면 후회할 것 같고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이 언젠가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함과 아까움이 자리한다. 과거의 물건이 남겨지는 이유는 버리면 후회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물건을 움켜쥐고 있다면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물건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 물건을 비우면서 불안함도 같이 비워야 한다. 물건은 사용되어야만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망가자 깨끗한 집으로입니다. 지은이는 신우리, 펴낸 곳은 멀리 깊이입니다. 저자인 신우리님은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월급이 많은 금융권 재무 설계사로 입사하였고 이후 틈만 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진 자격증만 20개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 출산 후에도 당당히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취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일만 하다가 온전히 아이만 보며 살자니 답답했습니다. 이직 문제와 불어난 몸무게와 함께 산후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저자는 이후 내면의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비우는 과정을 통해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던 태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삶 전반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비움의 기록을 통해 이 책이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우기를 통해 최소한의 삶이 어떻게 최대한의 삶을 실현시키는지를 이 책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있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왔다. 아직 젊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오로지 엄마로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답답하게 했다. 육아의 육자도 모르다가 난생 처음 아이를 키우려니 매 순간 난감하고 그저 울고만 싶었다. 열심히 블로그를 뒤지며 멋진 육아템으로 무장해 부족한 자신감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산 물건들은 나와 아이에게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까워 그 많은 짐을 잔뜩 쌓아두고만 있었다. 짐이 많으니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일의 반복일 뿐 실제로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정리만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납장도 많아졌다. 넓은 거실창에 있었지만 높은 수납장들 때문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낮에도 불을 켜야만 하는 어두운 집이 되어버렸다. 그런 와중에도 비울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수납장만 꾸역꾸역 늘리며 물건을 모시고 살았다. 미적 감각도 없고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 그 중에 최악은 친척이 주고 간 포인트 벽지를 방마다 바른 것이었다. 맙소사. 가지각색으로 요란하게 벽지가 발린 방은 그야말로 어수선 자체였다. 그런 집은 우울함을 증폭시켰다.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집에서만 벗어나면 우울증이 나아질 것 같았다.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에 다녔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겼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어서 선택한 직장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고 신경 쓸 것은 더 많아졌다. 집에 있을 때는 대충 입었는데 직장에 다니게 되니까 신경 써서 옷을 입어야 했다. 몸 관리가 엉망인 탓에 맞는 옷도 없어서 옷을 새로 사기 시작했다. 가격에 맞춰 대충 사 입다 보니
사도 입을 옷이 없었다. 아이와 놀아주는 대신 밤새도록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다. 최저가로 산 옷들이 마음에 들 리 없었다. 싼 맛에 입다가 다시 사기를 반복했다. 옷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살 때도 이런 식이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늘 만족도가 떨어졌다. 쌓여만 가는 옷과 물건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쉴 뿐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했다. 쌓인 물건은 가뜩이나 비좁아진 집 한켠을 차지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체력이 바닥났다.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기는커녕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다.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 지르기 일쑤였다.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잠든 아이들을 보며 자책감에 시달렸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장난감이나 외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했다. 사랑을 돈으로 때우려니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러려고 돈 벌고 직장을 다닌 게 아니었다. 아이를 잘 키우지도 돈을 잘 모으지도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지도 못하는 내가 싫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일 끝나고 돌아오면 편안하게 쉬고 싶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전에 치워야 할 집안일부터 눈에 들어왔다. 한숨을 돌릴 시간조차 없는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치워도 구질구질한 집이 너무 싫었다.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거지? 지긋지긋해. 싹 다 버려버리자. 방치된 집에 대한 지긋지긋한 마음이 폭발했다. 구질구질한 것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순간 바로 실행에 옮겼다. 가장 먼저 쓰레기부터 버렸다. 그 다음은 현재 나에게 맞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안 쓰는 것들을 비웠다. 한 공간씩 비워질 때마다 내 마음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다. 버려지는 물건 속에서 아무렇게나 내버려뒀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내 완벽주의가 물건을 이고지고 살게 한 원인이었다. 오히려 그런 물건들을 비워내자 마음도 정리되었다. 하나씩 미루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도배였다. 집안을 우중충하게 만들었던 얼룩덜룩한 벽지를 걷어냈다. 수납장들도 비워냈다. 가구가 사라지자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더는 불을 켜지 않아도 거실이 밝았다.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졌던 집안일도 엄청 줄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정리정돈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저 물건이 너무 많은 것이었다. 많다고 느껴졌던 집안일도 아이들과 함께 놀이처럼 하게 되었다. 그전보다 물건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쉴 수 있어 행복하다. 지금 우울하고 좌절감에 놓여있는 상태라면 미니멀 라이프를 권하고 싶다. 나처럼 감당해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쉴 수 없고 마냥 포기하고만 싶은 상태라면 지금이 바로 비우기를 실천할 때이다. 집은 몸이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쉬는 곳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방 한 곳을 마련한다면 분명 마이너스의 삶에서 플러스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면 몸이 살찌지만 쇼핑으로 풀면 집이 살찐다. 쇼핑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 그 순간에는 눈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만족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쓰지도 않는 물건을 사들이다 보면 그 많은 짐들 때문에 정작 휴식을 취할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가 쌓인 날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평소에 잘 참아왔던 절약정신도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즉흥적인 소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감정이 앞설 때엔 모든 게 다 필요하게만 느껴진다. 이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하자.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사? 라는 이상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엉뚱하게 물건은 사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소비는 일시적인 방법이고 불완전한 위로를 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가장 값싼 위로 방법이다. 잠깐의 희열을 가져다 줄 뿐이다. 진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풀어야 한다. 정말 실력은 장비빨일까? 콤플렉스를 물건으로 감추려는 경우에도 물건이 쌓이게 된다. 본래 부족한 부분은 물건이 아닌 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나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자기 부정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소비로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착각으로 이어진다. 나는 화장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장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메이크업 소품이나 비싼 화장품을 사들였다. 결국에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했다. 화장을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계륵 같은 존재였던 소품과 화장품을 버릴 수 있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샀던 물건들을 비우면서 나는 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에게 이 물건을 왜 샀고 왜 비우지 못하는지 물어봤다.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생긴다.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다. 콤플렉스를 물건으로 가리지 않게 된다. 물건보다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게 된다.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습관만이 내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켜준다. 미니멀 라이프의 큰 장점은 바로 청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물건이 워낙 적기 때문에 쓰고 나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 굳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혹은 일부러 날을 정해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바닥에 물건을 놓지 않는 습관은 청소를 더 쉽게 만든다.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청소할 때 일일이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해야 한다. 등허리도 너무 아프고 청소 시간도 길어진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는 바닥은 치울 게 없어서 밀대걸레로 닦기만 해도 금방 청소가 끝난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매년 날을 잡아야 했던 대청소의 날이 없어졌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책상 중 유독 내 책상엔 물건이 없다. 책상에 물건이 없으면 서류 몇 개만 있어도 눈에 띄고 먼지도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책상을 더 자주 닦게 된다. 필기구가 적으면 물티슈로 쓱쓱 닦아주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잘 관리한 필기구는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이 든다. 확실한 것은 물건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더 소중히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잘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내가 나 자신에게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주 쓰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연락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연락처가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20% 내외다. 연락처에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20%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물건이 많다고 다 쓰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연락처가 많아도 연락하게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관계의 무게를 비워내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연락처를 비우는 일이었다.
눈 딱 감고 1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연락처는 모두 비워냈다. 정말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라면 언젠가 꼭 연락이 닿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다시 연락처를 저장하기로 했다. 그 다음엔 1년 안에 연락을 했지만 불쾌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정리했다. 소통도 잘 안되고 공감대가 달라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임도 정리했다. 그저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만났던 사람들과 모임도 정리했다.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도 정리하는 시점에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남겨뒀다. 회사에서 알게 된 거래처 전화번호나 애매한 사람들은 명함 앱 리멤버를 이용해서 정리했다. 그 결과 500여 개의 연락처가 50개로 줄었다. 비우고 나니 내가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 보였다.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되고 꾸밈 없는 나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늘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고 언제 봐도 어제 본 것 같은 편안한 사이만 남았다. 적지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들이 나를 만났을 때도 편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도록 말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단 몇 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외로움이 깊어져도 함부로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다. 불필요한 관계만 정리하면 불편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미니멀리즘은 의식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버리고 비우는 과정은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함부로 물건을 구매하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건을 산다는 것은 지구의 자원을 산다는 뜻과 같다.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낭비로 인해 지구가 훼손되고 오염된다. 결국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나의 아이들이 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장에 출근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다소 값이 나가더라도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건강한 음식과 제품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이다. 또 각종 세제를 천연세제로 바꿨다. 청소를 할 때도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 세 종류를 사용한다. 설거지를 할 때도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기보다는 통에 담아서 쓴다.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을 써야 한다는 제약이 없어 물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샤워나 머리를 감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야에 물을 담아 헹굴 때만 제한된 물을 사용하면 물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옷을 사더라도 한 철만 입을 수 있는 패스트 패션을 지향한다. 한 계절만 입고 버릴 옷이 아닌 두고두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한다. 주머니 사정에 타협해서 싼 맛에 구매를 하게 되면 같은 물건을 2번씩 사게 되어 더 큰 돈을 쓰게 되고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가방에는 언제나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 갑자기 장을 볼 때나 물건을 사게 될 경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품은 웬만하면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을 포장할 때도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은 되도록 받아오지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는 평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깨닫게 했다. 제로 웨이스트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누린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다. 물건을 비워냈을 뿐인데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금방 익숙해지는 존재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실증을 느끼게 된다. 생각해보면 다니기 싫은 회사도 이력서를 냈을 당시에는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갖고 싶었고 원했기 때문에 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실증과 불평이 몰려온다. 우리가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고 식탐과 같은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것은 이것들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여기는 마음이 삶에 만족감을 준다. 타인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불행의 원인은 사라진다. 그저 작고 소소한 일에 기쁨을 느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난해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루하루 힘들 때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00일 동안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사지가 멀쩡하고 스스로 호흡을 하고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순간 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해졌다.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만족과 감사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낸다. 미니멀 라이프 황금률의 법칙이다. 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능성 운동화 하나를 사는 동시에 오래 신었던 운동화를 내보낸다. 집안에 물건을 하나씩 들일 때마다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집 밖으로 하나씩 내보내는 것이다.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필요한 물건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구매 리스트에 적고 기다려본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필요함을 느꼈다면 집안에 있던 대체할 만한 혹은 비슷한 물건은 비운 뒤 물건을 구매한다. 물건을 살 때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내보낸 후 물건을 사게 되면 구매에 더욱 신중해진다. 버리기 싫으니까 물건을 안 사게 되기도 한다. 수납장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물건이 사라진다. 물건을 비우다 보면 수납장은 자연스럽게 처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물건을 비우다 보면 수납장이 불필요해지게 된다. 하지만 수납장을 먼저 버리는 게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수납장을 먼저 없애면 버릴 물건을 하나씩 고를 시간에 통째로 버릴 수 있게 된다. 수납장 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집에도 벽면 하나를 차지하던 책장이 있었다. 읽는 책도 꽂아 놓았지만 불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꽂혀 있었다. 책장에는 아이들의 지난 교재들, 장난감, 잡동사니가 계속 쌓였다. 지진이 났을 때 책장이 무너지면 바로 즉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빼곡했다. 언제 저 많은 책들과 서류들을 정리할까 막막했는데 막상 책장부터 없애고 나니 안에 있던 물건들도 수월하게 치울 수 있었다. 기간이 지난 서류와 읽는 시기가 지난 책은 고물상에 팔았다. 몇 푼 안 되지만 그 돈을 보태어 청소하기 편한 아담한 사이즈의 책상을 구매했다. 벽면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던 책장을 비워내니 공간이 더욱 아늑하고 편안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했다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 요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항상성이다. 항상성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한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물건을 무작정 버리기만 하고 사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무조건 억제하고 절제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과도하게 버리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버리기에 집착해 이것저것 다 비워내면 갑자기 허무해지면서 여유가 오기 쉽다. 미니멀리즘의 목적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것이다.
목적 없이 버리기에 급급하면 정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세 번째, 물건을 사는 것을 억지로 억제했기 때문이다.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목록을 적어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무조건 안 사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구매해야 한다. 네 번째, 미니멀리즘 실패로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미니멀 라이프의 실패에서 맥시멀 라이프로 돌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패했다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에게 맞는 속도대로 비워나가면 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미니멀 라이프를 무조건 따라했을 경우다. 각기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미니멀리스트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설령 똑같이 따라한다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아야 한다. 자신만의 방법대로 자신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 물건을 억제한다는 것은 다이어트와 같다.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무리하게 살을 빼면 건강을 해친다. 미니멀 라이프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물건을 버리고 사는 것을 억제하면 건강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길 수 없다. 억지로 추억의 물건을 비워내지는 말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비우는 것이 좋다. 추억의 물건을 물건 자체가 아닌 사진으로 찍고 보관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한다. 소중한 물건이라면 특별한 장소를 정해 보관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물건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할 사람에게는 고통이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진다. 나에게는 특별하지만 나의 자녀나 혹은 나의 손자에게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 그 물건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다. 추억은 무척 소중하다. 하지만 추억을 물건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 이는 단순히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게 싫어서 여행지에 기념품을 사오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내가 생각한 가장 쓸데없는 일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힌다. 설령 고민하던 그 일이 정말 닥쳤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걱정 때문에 삶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며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며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걱정하는 습관이 삶을 지배하게 만든다. 현재 시점의 문제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고 적어본다. 그리고 실행해본다. 미래의 문제라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적어본다. 사실 미래의 문제는 그때 닥쳐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생각도 물건처럼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비워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는데 좋은 방법은 살고 있는 공간을 비우고 정리하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공간이 깨끗해질수록 마음도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생각보다 걱정과 고민거리가 별것 아니라는 마음도 든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내 관점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감사일기였다. 감사일기를 쓸수록 내가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다. 적어보는 것과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공간, 모든 것이 심플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처음부터 성큼성큼 건너나기는 없다.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중심을 잡고 걷기 위해
수천 번 이상 넘어지기를 반복한다. 그 시행착오 끝에 결국엔 스스로 걷게 된다. 미니멀 라이프의 삶도 그와 같은 여정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중심을 잡게 되고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기에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처음엔 공간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곳 한 곳 가득 찬 물건을 비우고 현재의 필요만을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삶의 다른 영역에도 이 비움과 채움의 법칙이 적용된다. 수많은 짐들이 가려져 온전히 누리지 못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형식을 바꾼다. 그 결과 더 이상 공허한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게 된다. 완벽한 미니멀 라이프는 없으며 완벽한 미니멀리스트도 없다.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비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한 여정을 걸어야 한다. 완벽하게 자랄 이유도 필요도 없다. 안 쓰고 안 입고 안 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맥시멀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니멀로 돌아오기를 반복해도 된다.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잉의 삶에서 최소의 삶으로 변화하면 삶은 우리에게 여유와 자유를 선물해준다.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우리 저자의 도망가자 깨끗한 집으로 였습니다. 마음의 용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감당할 일이 많았을 뿐이다. 멋진 인테리어가 멋진 인생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건을 비우면서 불안함도 같이 비워내야 한다. 쟁이지 않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 등의 명언들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어떤 글은 가슴에 훅 와닿았고 어떤 글은 아 그렇지 하고 공감하게 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저자가 마치 쪽집게 강사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콕 집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똑똑한 선생님이 연상되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저자 본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랜 시간 여러 경험을 한 후에야 가질 수 있는 통찰을 가진 분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얻은 또 하나의 배움과 자극을 통해 비움을 실천하고 몸도 마음도 답답함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